어두컴컴한 새벽 거실에 홀로 앉아 우편함에서 꺼낸 종이 한 장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그 종이엔 단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였고 금액란에 찍힌 숫자는 월 15만 원이 넘었어요. 불과 2달 전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였어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생 일하며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을 이제야 손에 쥐었더니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이 날아온 거예요. 이 황당한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수십만 은퇴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건강보험료 단 10원도 안 내는 구조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2006년 6년 최신 기준으로 피부양자 유지 조건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계산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 숫자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연소득 2천만 원,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과 9억 원이라는 3개의 기준선입니다.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고 매달 15만 원 이상 뜯어갈 수도 있는 운명의 경계선이에요. 오늘 이 경계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전략을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게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뒤늦게 고지서 받고 뒤집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단 몇 가지 숫자 관리에서 갈립니다. 지금부터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먼저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폭등하는지 그 원인부터 이해해야 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눕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요. 문제는 피부양자로 살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자격이 박탈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갑자기 매달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청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박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국민연금 수령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이라 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사업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까지 전부 포함이에요. 단 1원이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갑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70만 원이면 연간으로 2,410만 원이잖아요. 연금만으로도 이미 2천만 원 기준을 넘어버리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6년 6대 평균 수령액이 월 62만 원 수준이라 평균은 괜찮아 보이지만 장기 가입자나 고소득자 출신은 이 기준을 훌쩍 넘기기 일쑤예요. 게다가 이자와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 전체가 합산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도 함정입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소득만으로도 기준을 건드리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여기에 퇴직 후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까지 하고 계신다면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단 1원만 잡혀도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 소득은 5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소득 측면에서 피부양자를 지키는 핵심 방어선이에요. 소득 기준을 넘겼더라도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만 지키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구간에 들어오면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에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어버린 분들이 꽤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해요. 그런데 재산 기준을 넘어서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실제 수령액의 50%만 인정됩니다.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계산할 때는 월 100만 원으로만 잡힌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완충 장치예요. 2026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소득의 1만 분의 700국 수준인데 여기에 재산 점수가 더해져서 최종 보험료가 결정돼요. 그렇다면 연금 월 2천만 원에 재산세 과세 표준 3억 원 수준인 분의 경우 매달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략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면 충격이 덜하고 미리 준비도 가능해요. 피부양자 탈락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바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지 않고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 건보료 폭탄을 맞고 있는지 현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2세 이모 씨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국민연금을 월 180만 원 수령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도 연 5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연금 연간 2,16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합치니 1,660만 원이 됐고 2천만 원 기준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결과는 피부양자 탈락 그리고 매달 14만 원 건보료 청구였어요. 연간 188만 원 추가 지출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만약 이자 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만 늦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반대로 전략적으로 관리해서 건보료 0원을 유지하신 분들도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60세 박모 씨는 국민연금 월 40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예금 이자 소득을 연 800만 원 이하로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연금 연간 1,680만 원 더하기 이자 800만 원 합계 2,880만 원이 됩니다. 잠깐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자를 연 300만 원 이하로 분산 관리해서 합산 소득을 1,980만 원으로 맞췄어요. 불과 20만 원 차이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연간 건보료 200만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숫자 관리의 힘이에요. 작은 차이가 매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전액이 소득으로 합산된다는 기준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1원 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보료를 단 10원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늦추는 방식이에요.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매년 수령액이 7.6%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금 수령 전까지는 공적연금 소득이 없으니 다른 소득만 관리하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금융소득 분산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을 부부 계좌로 분산하면 각각 1,000만 원 이하를 맞추는 게 훨씬 쉬워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부 각각 따로 심사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피부양자라면 금융소득을 나눠 관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피부양자가 탈락했다면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낮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소득구조를 재정비하면 이후 피부양자 재등록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활용입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심사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적연금을 잘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면서도 실질 소득을 유지하는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전략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건보료 완전 영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2006년 열인월에 2025년 소득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판정이 진행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2025년 소득을 점검하고 관리할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연금 수령 시작 전이라면 반드시 소득 구조를 먼저 설계하세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이미 소득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후속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예상 건보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주소창에 건강보험공단 모의 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노후에서 건보료는 결코 작은 항목이 아니에요. 월 15만 원이면 20년 동안 3,600만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돈을 지키느냐 잃느냐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숫자, 관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5억 4천만 원, 9억 원, 이 3개의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매년 한 번씩 소득과 재산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연금을 고스란히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